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회전수에 대한 식입니다. 회전수에 대한 식으로서 다음 중 맞는 거 찾아보라 이런 얘기죠. 어느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C는 K의 파이의 N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N은 전체적인 건 몰라도 비례상수 K-에다가 파이분의 2C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 식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면 당연히 자속은 분모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속이 분자에 있으면 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잘 보세요. 자속이 어디에 있다? 분모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전압강화적인 개념이죠. 전동기는 전압 V를 인가하고 전압강화적인 개념, 역기전력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기전력은 발전기 기전력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주는 것은 발전기의 기전력이라면 전동기의 기전력은 반대거든요. 그런 개념만 생각한다면 2번이 답이 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차후에 요놈이 왜 나왔는가를 한번 전동기의 특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뭐 별것 아닙니다.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더 볼까요? 속도 변동률이라고 나오네요. 자, 속도가 나왔으니까 속도 변동률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앞에서는 전압 변동률이라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전압 변동률이라고 한 것 이거 기억하시죠?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전격 전압에 대해서 전압 변동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전압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부하 전압하고 전부하 전압하고 차이가 전압 변동이 되는 거죠. 무부하 전압하고 전부하 전압, 무부하 시의 전압이 얼마인가? 다음에 전부하 시의 전압이 얼마인가에 대한 그 차, 이것이 곧 전압 변동이죠. 그 전압 변동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V분의 2 마이너스 V 곱하기 100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요? 전압 변동률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속도 변동률도 똑같아요.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뭐 특별하지 않아요. 이것은 전격 속도분의 전격 속도라고 하죠. 델타 N이에요. 변동, 속도 변동폭. 속도 변동폭 델타 N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되죠? 무부하 속도하고 전부하 속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요?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가 되는 거죠. 이게 속도 변동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지는 게 속도 변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이나 속도 변동률이나 뭐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목적이 발전기는 전압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죠. 전동기는 속도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토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적정한 속도로 적정한 토크를 낼 수 있는 게 그게 전동기의 목적이 되는 거죠. 발전기의 경우에는 전압도 만들어내고 전류도 만들어내서 좋은 전력을 공급하는 게 발전기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동기는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전격 회전수가 주어지고 속도 변동률이 주어졌네요. 그렇게 됐을 때 무부하 회전수를 구하라고 하죠. 어렵지 않아요. 5잖아요. 0.05라고 하는 이 식은 자, 전격 속도가 1500이죠. 무부하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1500이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N0인 무부하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엄청 쉬운 거죠. 요거 이항하면 곱해주고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1500보다 큰 속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0.05 곱해줘 봐야 얼마나 클까요? 1500보다 조금 크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1500이 전격 회전수면 무부하 회전수는 당연히 속도가 크기 때문에 1500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될 거고요. 크더라도 막 2000, 3000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 보면 아 답이 3번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앞의 예제도 바로 눈에 보여야 되는 문제고 뒤의 예제도 바로 눈에 보이는 답들이라는 거죠. 개념적인 것을 알면은 답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암기를 하면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걸 그냥 암기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다 비슷해요. 이놈이나 그놈이나 겉보기에는 다 비슷하죠. 이게 플러스가 눈에 보이나요?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들 시험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긴장하면요. 이게 다 똑같아 보여요. 개념이 없으면 전부 같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개념을 가지면 바로 답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 접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토크도 한번 볼까요? 개념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기전력이 아니거든요. 토크입니다. 그러면 토크에 대한 식은 자, 어떻게 기억하죠? 2 파이 a분의 p z 파이 ia라고 하죠. 그래서 자속과 전기자 전류의 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라면은 자속이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는 건 답이 되어질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 k 파이 a 자속과 곱이 된다라고 하면 요건 아니니까 요거는 아니죠. ia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되죠. 이해됩니까? pz 파이 ia잖아요. 여기는 az 파이 ia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개념 접근으로 충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얘의 단위는 뭐라고요? 뉴턴메타죠. 만약에 이것을 킬로그램 메타로 나타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9.8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2파이 a 하면 되겠죠? pz 파이 ia 하면 얘는 단위가 뭐로 바뀐다? 킬로그램 메타로 바뀐다는 거죠. 요거 개념. 단위 개념이에요. 9.8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뉴턴이냐 킬로그램이냐. 토크를 물어볼 때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뉴턴이냐 킬로그램이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전동기나 발전기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동기의 구조나 발전기의 구조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도체수, 자, 팝콘이거든요. 그러면 팝콘은 얘는 어떻게 되죠? A가 2개라는 거 기억하죠? 자속수, 자극수 주어졌어요. 전기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뉴턴메타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토크 T는 뉴턴메타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나요? 2파이, A가 2죠? 극수가 얼마예요? 4극이죠? 도체수 Z, 100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PZ 파이, 3.14죠? 전기자 전류 IA 5죠? 요거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500 뉴턴메타가 되는 거죠. 요걸 만약에 9.8로 나눴다 하면 얼마가 될까요? 킬로그램 메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뉴턴메타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은 문제인데 뭘로 물어봤어요?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봤어요. 킬로그램 메타. 그랬을 때 킬로그램 메타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9.8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단자전압과 전기자 전류가 주어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회전수로 구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 문제는 토크를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킬로그램 메타하고 뉴턴 메타의 공식으로 본다면 토크 T는 9.55에다가 회전수하고 출력 이걸로 계산하는 것은 뉴턴 메타죠.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토크 T는 0.975에 n분의 p, 즉 9.8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는 킬로그램 메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회전 속도가 주어지면 이걸로도 풀어도 되고 이걸로도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푸는 것이 조금 쉽게 가는 이야기가 되겠죠. 회전 속도가 얼마입니까? 1500이 주어진 거고요. 이때에 P라고 하는 게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P라고 하는 것은 역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해주면 되는 거네요. 전기자 전류는 지금 주어진 게 50A라고 주어졌는데 문제는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역기전력 EC는 입력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준 형태가 되거든요.
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아직 안 해드렸는데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압의 방정식이 세워지는지 배우면 되는데요. 잠시 보류하더라도 요거는 충분히 계산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단자 전압이 215V고 마이너스. 다음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0.1이고 거기에 전기자 전류가 얼마죠? 50A. 이렇게 해서 얘를 빼면 210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210을 대입해서 요 P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1500에 0.975에 210에 210이 되겠죠? 전기자 전류가 얼마예요? 50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E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6.82kg 메타에 대한 토크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고 설명 안 드렸던 게 요거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것도 설명이 됐지만 바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전동기 종류 및 특성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전동기의 어떤 토크에 대한 예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역기 전력이 바로 주어진 거죠. 조금 전의 예제는 얘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얘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토크가 주어졌고 토크를 계산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전기자 전류를 구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그대로 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토크 T는 0.975. 자, 회전수에다가 역기 전력의 전류가 되는 거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토크가 16.2가 되죠. 는 해가지고요. 0.975. 자, 0.975. 회전수가 얼마예요? 1200이 되어 있네요. 역기 전력이 210이죠. 여기에 전기자 전류 요거 구하는 거죠. 전류 계산 가능한가요? 따라서 그 정도 전류는 이항을 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16.2에 1200을 곱하고요. 0.975 21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항하는 거죠. 얘는 전류가 95A 정도, 95A 정도가 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토크에 대한 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식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리가 되나요? 계속해서 직류 전동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 자체로 여자되는 전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타여자 전동기의 회로도에서 보면 여기 여자 전원이죠. 여자 회로입니다. 이러한 여자 회로가 독립된 별도의 전원, 여자 전류를 통해서 자속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전기자 전류는 또 부하 전류는 이 계자 회로의 계자 전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속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외부에서 전원을 가합니다. 자, 요게 이제 입력 전압이 되겠죠. 입력 전압을 얘를 우리는 전동기 단자 전압이라고 해요. 이것이 뭐예요? 단자. 전동기 단자 전압입니다. 단자 전압을 가하니까 얘가 입력이 됐죠? 그랬더니 전류가 흘러요? 방향을 잘 보세요. 전압을 공급하니 전류가 흘러요? 흘러서 전류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같나요? 즉 전동기 입력 전류, 이거는 전기자 전류하고 같죠. 그리고 전동기가 회전하면서 여기서 뭘 만들어요? 역기 전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죠? 전기자 회로에 저항이 있죠. 그러면 역기 전력이 존재하고요. 전기자 회로에 저항이 존재하죠. 즉 전동기는 이만한 전력을 만들면서 이러한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역기 전력에다 전류를 곱한 것이 곧 전동기의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이 가해지고 여기 전류가 있다면 이 전압과 이 전류의 곱은 전동기의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을 주니까 여기서 손실이 생기고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전압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전류의 방정식은 당연히 이 전류가 같다라고 하는 걸로 끝났지만 전압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요? 입력되는 전압, 요게 공급 전압이 되겠죠? 이 전압은 전압 강하와 전압 강하의 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전기자 반작용도 동일하게 존재해요.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이 있다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또 여기 브러쉬가 있다면 이 브러쉬 접촉에 의한 전압 강하, 이런 전압 강하가 존재하겠죠. 그런 전압 강하들을 다 합한 것이 곧 입력 전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나요? 그래서 V라고 하는 이 입력 전압은 전압 강하 더하기, 전압 강하 더하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하 더하기,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하죠. 보통 이 전압 강하는 어떻게 되죠? 무시하게 되는데요. 있으면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역기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식에서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RA, IA가 되죠. 물론 이건 이제 무시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토크식에서 역기전력을 구할 때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동기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특성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속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동기의 속도식은 기본적인 식이 될 거예요. 기본적인 식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요게 전동기의 속도식입니다. 자, 역기전력 대신에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했죠. 역기전력 대신에. 이렇게 보면요.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하고요. 다음에 이러한 전압의 식에 비례하게 되는데요. 자속을 제어하면 속도도 바뀝니다. 자속에 반비례하니까요. 자속이 줄어들면 속도는 상승하고요. 자속이 커지면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얘는 타여자입니다. 타여자는요. 자속을 일정합니다. 자속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파이가 전동기 회로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서요. 독립된 전원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일정합니다. 타이저의 경우에는 무엇이 일정하다? 자속 파이가 일정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속도는 바로 이러한 것에 비례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속도 특성에 대한 식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속도 특성에 대한 식.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무부하입니다. 부하 전류가 있다면 이거는 IA하고 비례했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요 순간은 무부하가 되겠죠. 무부하고 여기가 속도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무부하 속도가 됩니다. 무부하면 여기 잘 보세요. 요게 0이잖아요. 그러면 V하고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하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하가 증가하는 거예요.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커지죠. 요게 0이 아니잖아요. 여기 0에서부터 증가하게 되니까 얘는 뭐 일정 값이 될 겁니다. 일정한 값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요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속도가 점차 부하 전류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 순간을 전부하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전부하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무부하 속도죠. 그래서 요거는 델타 n이라고 하는 속도 변동이 생기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속도 변동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 이 속도 변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죠. 타이어자의 경우에는 이 속도 변동이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죠? 정속도. 타이어자의 경우에는 거의 속도가 전부하 속도랑 무부하 속도가 큰 차이가 없어서 속도 변동이 작아서
정속도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타해자 전동기는 무슨 전동기다? 정속도 전동기입니다. 정속도 전동기. 이걸 기억을 잘 하세요. 왜 정속도인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공식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회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쉬워집니다.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전동기도 마찬가지인데 타해자 직류 전동기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타여자니까 여자 회로를 별도로 그리는 거예요. 별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흘러가는 전류는 일정한 겁니다. 자속 파이도 일정한 거예요. 이거는 IF가 됩니다. 여기는 RF가 있는데 여기 V가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요게 이제 공급 전압이 되겠죠. V가 될 거고 이렇게 뭐가 흘러요? A가 흐르고 여기에는 뭐가 흘러요? I가 흐르겠죠. 같은 전류가 될 거고 여기는 전기자 저항이 있고 그 다음 이 전동기는 역기전력을 만든다. 자, 그래서 전압의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얘가 전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와 얘는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전원 전압은 전압 강화에 합의되어진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원 전압이 얼마를 넣냐면 여기 100V를 넣습니다. 자, 이거죠. 100V. 그렇죠?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얼마예요? 20A가 흐릅니다.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얼마입니까? 0.2입니다. 됐네요. 역기전력 계산 가능하죠. 100V의 전원 전압을 넣는데 100V의 전원 전압을 넣는데 역기전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압 강화가 얼마입니까? 0.2에 얼마 흘러요? 20A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역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요거 이항하면서 빼주면 되죠. 2V, 4V가 되네요. 4V 빼면은 얼마예요? 96V가 되겠네요. 그래서 EC는 어떻게 되죠? 100-4V가 되니까 96V가 되어져 나타난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 공식을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요 회로를 이해하고 그 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고 그 회로의 방정식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훨씬 더 낫겠죠. 또 하나 더.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전압 강화에 대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입력 전압이 100이라면 역기전력은 100V를 절대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역기전력이 100V를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답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보인다는 거죠. 절대 이것은 답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전압 강화가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런 수치를 보면 4V의 전압 강화가 생길 테니까 그렇다 보면 1번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산 안 해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게 분권 전동기입니다. 분권 전동기는 발전기와 동일하게 전기자와 계자가 어떠한 연결이 된 겁니까? 병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 전압을 가하면 자, 전류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류는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기자로 보내주고 하나는 계자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계자 전류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느냐? 계자에 여기에 가해진 전압, 요게 V가 되니까요. 이 전압이 여기에도 그대로 걸려요. 병렬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RF라고 하는 이 계자 저항과 이 전압에 의해 가지고 계자 전류가 결정이 되는 거죠. RF분의 V에 의해서 계자 전류가 결정이 되고 그 계자 전류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전기자 전류가 이러한 입력 전류에서 계자 전류를 빼준 만큼이 전기자 전류가 되어서 흐르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압 강화를 일으키고 그 안에서 뭘 만들어요? 역기전력을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전류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I는 IA와
IF에 합의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전압, 입력 전압은 역기전력이라는 전압 강화와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라는 전압 강화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전압 강화에 합의되어지기 때문에 얘도 타여자와 마찬가지로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준 만큼의 역기전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이것은 회로 방정식입니다. 회로 방정식은 회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돼요. KCL, KVL 그대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전동기에는 속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속도. 얘도 속도가 있고요. 얘도 토크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분권 전동기의 속도를 한번 볼게요. 분권 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원래는. 맞습니까? 전동기의 속도는 이렇게 무브와 속도와 전부와 속도를 살펴볼 때 이 상태가 무브와 속도가 되죠. 이 상태가 뭐 적당히 이런 정도 된다면 여기가 전부와 속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는 속도식에 의해서 보면 속도식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에다가 V 마이너스 RA IA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파이는 입력 전압 V가 일정하면 분권도 이 파이는 일정해져요. 입력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분권도 파이는 일정해지게 되고 요거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속도 변동이 일어나요. 속도 변동.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뭐가 생긴다? 델타 N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델타 N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가 타일자보다 큽니다. 타일자보다 큽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요게 속도를 이렇게 위로 끄집어 올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전기자 반작용. 요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전기자 반작용하면 자속이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죠. 전기자 반작용이 나타나면 자속이 감소가 됩니다. 자속이 감소가 되면 속도는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타여자와 비교해 보면 타여자는 여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분권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변화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분권 전동기도 정속도 특성입니다. 분권 전동기도 정속도 특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토크 특성입니다. 토크 특성. 토크는 타여자도 동일하고요. 분권도 동일하고요. 기계가 만드는 개수, 기계 정수는 이제 K-라고 하는데 요거는 K에다가 자속과 전류의 곱이잖아요. 자속과 전류의 곱인데 자, 이 자속은 일정합니다. 맞습니까? 타여자도 일정하고 지금 여기서도 분권은 입력 전압이 같으면 일정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곱에 비례해요. 전류에 비례하는 거죠.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나요?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례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직선적이어야 되는데 실제는 직선적이지 않죠.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포화. 그래서 얘도 토크도 자속에 대한 포화가 일어나게 되면 얘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도 가면 이렇게 감소하는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대부분 토크는 비례 특성이죠.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권 전동기입니다. 분권 전동기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직류 분권 전동기인데 운전 중에 계좌 회로의 저항을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 저항이 변화가 없었는데 얘는 계좌 저항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면 분권 전동기에 대한 속도식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식은 어떻게 될까요? n이라고 하죠? 이거는 기계 정수가 될 거고요. 다음 자속이 되겠죠? v-RAIA가 되겠죠? 이게 속도식이 되는데요. 타여자도 이 식이고요. 분권도 이 식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러한 속도식에서 계좌의 저항을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좌 권선의 저항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좌 권선의 저항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계좌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좌 전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좌 전류의 감소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속 파이의 감소입니다. 맞습니까? 자속 파이가 감소되는 거예요. 자속 파이가 감소가 되면 자속 파이가 줄어들어요. 속도는 어떻게 되죠? 상승하겠죠. 즉 자속 파이의 감소. 이거는 IF 이퀄 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IF가 줄어들면 파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는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계좌 회로에 단선이 생겼다라고 하죠. 계좌 회로에 단선이 생겼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좌 전류가 0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계좌 전류 0입니다. 계좌 전류 0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자속 파이가 0이 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속 파이가 0이 되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속도는 뭐가 돼야 되죠? 무한대. 그러나 무한대는 실제 아니거든요. 기계적으로는 무한대로 회전할 수 없고요. 또 자속 파이가 0이 되더라도 잔류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무한대의 속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구속 속도 이렇게 얘기해요. 과속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속도가 빨라져서 위험한 상태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회로가 단선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좌 회로가 단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고 있나요? 동력, 발생 동력, 즉 출력을 의미하죠. 출력은 어떻게 될까 묻습니다. 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기 전력에 전기자 전류를 곱해준다. 전기자 전류 주어졌죠. 그러면 뭘 구하면 되죠? 역기 전력 구하면 돼요. 역기 전력은 120에 대한 전압에서 전압 강화 빼주면 되죠. 0.2에 100A. 이렇게 전압 강화를 빼준 역기 전력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건 단자 전압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전기자 전류를 곱하면 되죠. 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만 나오네요. 만 와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죠? 10kW가 되는 거죠. 만 와트는 10kW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쉽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발생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와트인데 출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단중 파권 권선으로서 420개 된 도체가 있습니다. 1극당 자속과 다음 회전수가 있습니다. 역기 전력이 얼마가 생기는가 묻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주어지고요. 전기자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역기 전력은 입력 전압에서 전압 하나를 빼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입력 전압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어요.
대신에 도체수, 파권 이러고 주어졌네요. 자, 역기 전력을 계산하라. 이 이야기는 어떤 식을 써라 이런 이야기죠. 60 A분의 PZ 파이 N 이걸 써라 이런 이야기죠. 파권 권선이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는 몇 개죠? 두 개가 되죠. 파권이고. 극수가 몇 극입니까? 4극이라고 그랬죠. 도체수가 420개. 자속수 얼마예요? 그 다음 회전수 1400이죠.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되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역기 전력은 490이 나옵니다. 자, 역기 전력 계산했어요. 그런데 또 뭘 구하라 그랬죠? 또 이렇게 됐을 때의 단자전압 물어봤어요.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죠? 역기 전력에다 전압 강화 더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490보다 커져야겠죠? 490보다 커져야 돼요. 그 490이 있고 490이 있고 245, 245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닌 거예요. 490이 답인데 490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니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나 마나 1번이 답이 될 거고 왜? 어차피 490에 더하기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당연히 0.2에 50A니까 500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식은 발전기 기전력이나 전동기 역기전력이나 같다는 거고요.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전격전압 전기자 전류가 주어졌고 회전수가 주어졌습니다. 속도를 물어봤죠? 분권 전동기의 속도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속도라고 했어요? 무부하 분권입니다. 무부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무부하 속도를 묻습니다. 전부하 속도가 아니죠. 그러면 잘 보세요. 1500이 전부하 속도인데요. 무부하 속도라고 하면 1500보다는 커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부하에 대한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무부하 속도는 결국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전부하시하고 무부하시에 대한 기전력하고 관계가 됩니다.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k의 다시에 파이의 ia 이렇게 됐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어떻게 됐어요? 오메가분의 ECI가 되죠. 뭐하고 관계가 된다고요? 역기전력하고도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 역기전력에 비례합니다. 역기전력에. 자, 그러면 전부하일 때와 무부하일 때에 대한 역기전력을 우리는 계산을 해내야 돼요. 분권전동기라고 그랬고요. 전기자 전류가 50A라고 그랬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무부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부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무부하에 대해서 부하 전류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역기 전력을 계산 한번 해보자. 역기 전력 EC는 V-RAIA다 라고 하는 거 이걸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역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100에 마이너스 전기자 저항이 0.15ohm이고 전기자 전류가 50A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95V에 대한 역기 전력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무부하에서에 대한 이야기, 이 분권 전동기입니다. 분권 전동기의 무부하가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분권 전동기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되잖아요. 요게 있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EC라고 하는 역기 전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부하가 안 걸리면요. 부하가 안 걸리면 전기, 요게 이제 부하 전류가 되잖아요. 전동기는 여기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출력을 만들어내는 전류잖아요. 요거는 입력 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가지만 무부하 상태 되면 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요 전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A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살펴보면 IA가 0이 되면 EC-는 얼마가 될까요? 이런 무부하 상태에 대한 역기 전력이 되는 거죠. 무부하 역기 전력. 얼마예요? 100V. 전부하 역기 전력이 얼마예요? 그래서 전부하에서 무부하로 가는 거예요. 전부하일 때는 속도가 1500이었다면 무부하일 때는 속도가 N0가 얼마일까?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비례식은 어떻게 되죠? 비례하니까 EC, EC-는 N, N-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따라서 대입만 하면 돼요. N-를 구하니까 EC가 얼마였죠? 95에서 100으로 갔으니까 요 N은 전부하가 1500이었다면 N-는 얼마일까? 여기서 N- 값 구하는 거죠. 이거는 95분의 100에다가 1500이 되니까 1575만큼 되겠죠. 79인가요? 1579만큼 되겠죠.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빨라지는 거죠. 무부하가 되면 약간 빨라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거까지는 찾아내요. 근데 정확한 답은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개념 접근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직권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권전동기는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특성 하나가 생깁니다. 어떤 특성이 생겨요? 요 전류, 다음 여기 흐르는 전류, 다음 여기 흐르는 전류, 즉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IF라고 하는 전류와 IA라고 하는 전류와 I라고 하는 전류가 모두 같다. 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직권전동기는 I는 IA하고 IF하고 같다. 근데 이게 IF하고 같으니까 곧 자속 파이하고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부하가 0이라고 한다면 부하, 이건 무부하가 되는 거죠. 만약에 무부하 C라고 한다면 자속이 0이 되는 거예요. 속도 N,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속도 N은 기계정수에다가 자속과 역기전력이다라고 하는 이 식에서 보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부하가 되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실제는 그럴 수는 없지만 수치상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속이 0이 되어지게 되면은 자속이 0이 되어지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되죠? 무한대의 속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무부하시는 어떻게 돼요? 과속이 됩니다. 무부하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직류 직권전동기는 무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얘는 무부하가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직권전동기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전압의식이죠. 자, 전압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의식을 한번 살펴보면 요건 입력 전압은 전압 강하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죠. 역기전력이 있겠고요. V가 있죠. 그러면 전압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전압은 역기전력과 자 요거
직렬로 연결되죠. 전기자와 계좌저항이 RF가 있을 테니까요. 직렬로 연결되니까 RA하고 RF 직렬의 전류의 곱이 되겠죠. 여기서 전류는 세 전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I라고 해도 됩니다. 이러한 이 회로에 대한 전압의 방정식을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속도의 식도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잘 보세요. 이 C는 V-, RA와 RF의 I를 곱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물론 이 I하고도 관계가 돼요. 여기서 요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하고는 어때요? 얘가 부하전류죠. 얘가 부하전류잖아요. 얘가. 이거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얘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는 부하전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류식권 전동기는 속도는 부하전류하고 반비례하는 관계다. 그래서 무부하 시에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전부하가 되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차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줄어들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거든요. 직류식권 전동기는 부하 전류에 따라서 전류가 변합니다. 조금 전에 타해자 전동기나 또 분권 전동기는 우리가 자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속도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부하 전류에 따라서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부하가 되면 속도는 엄청 빨라지고 전부하가 되면 속도는 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하 전류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특성, 이러한 특성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변속도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하 전류가 100일 때 토크가 주어졌는데요. 부하 전류가 60이면 토크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전류와 토크의 관계는 직류식권 전동기는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에 어떻게 비례해요? 제곱에 비례하죠. 자, 보세요. 비례식 어렵지 않죠? 처음에 얼마입니까? 100A에서 60A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0.6배가 된 거죠. 그런데 0.6배 얼마죠?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거에 비례해서 토크가 변화가 된다. 따라서 100분의 60의 제곱에 비례해서 토크가 12였다면 따라서 줄어들 거예요. 12보다 줄어들어야 돼요. 이렇게 큰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4.3이냐 7.2냐라고 하는데 4.3 나오는 거죠. 정리가 되죠. 비례식을 세우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직류 직권 전동기인데요. 부하 전류가 50입니다. 그런데 토크가 2분의 1로 감소하면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부하 전류하고 토크의 관계죠. 어떻게 비례한다고요? 제곱에 비례한다고요. 기억합니까? 따라서 토크가 2분의 1로 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비례식이네요. 부하 전류를 구하는 거죠. 전류를 구하려면 양변을 루트 씌워줘야 돼요. 이 식은 루트에다가 토크의 변화가 될 거고요. 얘는 전류의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전류의 변화되는 이 양은 루트의 토크 다시가 되겠죠? 여기에 뭘 곱해주는 거예요? 전류를 곱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1에서 얼마로 갔어요? 2분의 1이 됐어요. 루트에 비례하겠죠? 전류가 50A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대략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네요. 35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얘는 토크 특성 곡선, 요거죠? 속도 특성 곡선이 있어요. 어떤 전동기인가요? 토크 특성 곡선이 있고 속도 특성 곡선이 있어요. 어떤 전동기인가요? 이거 딱 보면 직류, 직권 전동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걸까요? 토크하고 속도가 서로 반비례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그렇죠. 정리가 됩니까?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거는 이제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부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부하가 변하면 심하게 속도가 변하는 전동기는 뭘까요? 변속도 전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직류 직권 전동기가 그러한 전동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직류 직권 전동기에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벨트가 벗겨지게 되면 무부하가 되는 거예요. 무부하. 그래서 위험하다. 즉 위험 상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험한 상태. 위험한 상태. 어떤 상태가 위험한 상태일까요? 이거는 두 가지의 전동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직권 전동기는 전격 전압이 가해지고 부하가 없을 때 이때가 위험한 상태가 되죠. 그런데 분권 전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격 전압이 가해지고 위험한 상태는 무부하가 아니라 무여자, 여자가 끊어지는 경우에 계자가 끊어지는 경우 무여자 상태 이렇게 되면 위험해지죠. 그래서 무부하 상태, 무여자 상태 분권과 직권에 대한 차이 요것도 시험 문제 물어봐요. 위험 상태, 다음 중 위험한 상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가 되겠죠? 다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뒤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직류직권 전동기에서 토크와 회전수의 관계를 물어봐요. 토크와 회전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토크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자속과 전기자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직권 전동기는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알죠?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계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회전수는 어떻게 될까요? 회전수에는 직권의 같은 경우에는 반비례하죠. EC잖아요, EC. EC인데 이 파이가 I잖아요. 파이가 I잖아요. 그 전기자 전류, 계자 전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자 전류에는 회전수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회전수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회전수는 전기자 전류에 반비례한다. 전기자 전류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전기자 전류는 회전수에 어떻게 돼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토크 T는 어떻게 되죠? n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돼요?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n제곱, 즉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경우를 잘 기억하세요. 요거. 그래서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걸 우린 직류 직권 전동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인데 회전수를 반으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회전수를 반으로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비례가 되니까 4배가 되겠죠? 제곱이니까. 이해되죠? 이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n-의 요거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항하면요.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는 t만 남죠.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요게 이항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넣는 거예요. 이렇게 1에서 2분의 1로 갔잖아요. 요거의 제곱이 되잖아요. 반으로 줄였으니까 제곱에 반비례하죠. 분의 1의 t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굳이 식으로 이야기 안 해도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다음은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및 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는 것은 속도식을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 속도식을 통해서 속도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속, 전압, 저항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속을 제어하는 방법, 다음,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 다음,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속도 제어를 합니다. 자속을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는 계자제어법이라고 하죠. 계자제어법. 자속을 제어하게 되면 출력이 일정해집니다. 출력이 일정해집니다. 정출력 제어라고 그래요. 정출력 제어. 계자제어법에서 정출력이 되어지는 이유를 보면 출력 P는 1.026 NT가 되고요. 자속을 줄여서 속도 제어한다 라고 한다면 자속이 줄어들면 속도는 상승하고 자속이 줄어들면 토크는 감소하기 때문에 요것은 서로 반비례해서 일정해진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출력이 일정한 제어, 계자 제어는 무슨 제어예요? 정출력 제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항제어법. 저항제어법은 저항을 쓰거든요. 다른 제어들에 비해서 저항값이 들어가게 되면 저항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해요. 저항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효율이 좋을 리가 없죠.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항만을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항 제어 방법은 정토크 제어. 토크가 일정한 제어. 토크가 일정합니다. 토크 T는 어떻게 되죠? 0.975 n분의 p가 되죠. 그래서 속도가 저항을 통해서 줄여진다라고 한다면 출력도 따라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토크가 일정해지는 형태. 그러한 제어가 정토크 제어입니다. 정토크 제어. 전압 제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광범위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압의 범위에 따라서 속도 조정 범위가 넓어지는 제어다. 광범위 속도 제어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레오너드 방식과 일그너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일그너 방식과 레오너드 방식의 차이점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레오너드를 조금 개선한 거죠. 그게 일그너예요. 레오너드 방식에다가 W라고 하는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것을 더해 주는 거죠. 플라이 휠을 더해 준 것이 일그너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라이 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저장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해서 부하가 급변할 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 이런 방식을 일그너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2차 여자법. 이거는 유도 전동기입니다. 유도 전동기 중에서도 권선형이라고 하는 것에 사용되는 방법이죠. 계자제어법, 전압제어법, 저항제어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계좌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전동기에서 정출력 제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계좌 제어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 볼까요?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광범위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광범위 속도 제어가 가능한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광범위 속도 제어가 가능한 방법은 전압 제어 방법이 되겠죠.